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상승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은 했지만 힘이 조금 빠지면서 연중 최고점을 썼던 코스피도 약간은 내려왔지만요. 그래도 상승부를 지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했던 분위기 장 막판까지 이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은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오늘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이 되시는 종목들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또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이 종목은 팔면 좋을 것 같다, 이 종목은 더 사면 좋을 것 같다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화요일에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이슈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최진욱 본부장, 이지은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이슈 두 가지 꼽아봤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오늘도 반도체가 또 달렸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장중에 8만 전자 터치를 했고요. SK하이닉스도 18만 원 턱밑까지 올라온 수준입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팔아야 하나 아니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반도체 앞으로 더 달릴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정재훈 대표님 부정이십니까? 네. 나머지 두 분은 긍정이시고요. 부정이 나올지는 사실 몰랐는데 정재훈 대표님께 그럼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보유자분들은 지금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까? 우선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어닝 시즌이고요. 다음 달부터. 아무래도 이 영업이익이 얼만큼 나오느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길게 보게 된다라면 아직 이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피로감이 좀 많이 쌓여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오늘 8만 원대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8만 원 안착을 좀 실패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길게 보게 된다라면 다시 9만 전자든 10만 전자든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낼 폭보다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전 개인적으로 8만 2천 원대에서 8만 5천 원대 그 부분들이 추세 상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먹을 폭은 3에서 4%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7만 원대 중반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좀 좋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8만 원대가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좀 분할로 차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반도체 쪽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과거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HBM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다 상승을 했다라면 지금은 타이트하게 압축을 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는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다른 종목군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이 부분들도 이제 핵심적인 종목군들만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저는 맞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를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2,800대 중반 정도가 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는 고점에 좀 찼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도 당연히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럼 결국은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기를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서 첸데드님께서는 또 부정타기 하지 말라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일단은 지금 수익 중이라면은 단기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고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럼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8만 원 터치했으니까 과연 SK하이닉스는 18만 원 돌파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팻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안에 SK하이닉스 18만 익스 터치할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과연 이번에 정정 대표님은 긍정이시네요. 뭐 올라갈 18만 폭이 익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올라갈 폭보다 빠질 폭이 더 크니까.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러면? 어찌됐든 네. 올라갔다라고 보는데 전 네. 18만 원 조정받게 되면 18만 원 밑으로 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지은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의견이 이제 다 긍정이신데 그러면은 하이닉스 지금 사도 됩니까? 일단은 18만 원 이상 간다고 해도 네. 이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더 큰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영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이 나오면 분명히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이제 마이크론이 열심히 HBM 관련돼서 추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지금 강자는 SK 하이닉스고 이 양상이 저는 그래도 올 말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좀 고공행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CXL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만 또 SK 하이닉스도 또 새로운 먹거리로 CXL 쪽을 또 보면서 계속해서 기술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양 회사가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이제 소식들이 계속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당분간 좀 랠리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또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가 상향을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 상태인 만큼 좀 이쪽 관련주들은 계속 우리가 좀 추적을 하면서 또 좋은 타점이 오면 매수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 만약에 지금 반도체를 신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될지, 뭐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소외되어 있는 쪽을 지금 미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어느 쪽 볼까요? 사실 저는 이제 장비단 같은 경우를 지금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지금 장비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자리도 저는 좀 충분히 매수 관점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업황 좋아지는 부분들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일단 올해 1월부터 반도체 수출 회복세는 계속 탄력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견조하게 수요는 계속 회복은 해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또 한 번에 좀 조심스러운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메이저들이 역발상 매매 전략을 좀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1월이랑 2월 반도체 수출은 견조하게 회복을 해줬어요. 네, 다만 지금 3월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견조한 수요가 바탕이 돼가지고 회복이 확실하게 좀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1월보다 2월 대비해서 3월 대비해서 수출 회복세가 탄력적으로 안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결국 이 부분들이 재료가 좀 선 반영이 돼서 한번 눌림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을 좀 턴어라운드를 시키면서 아래로 다운그레이드 시킬 만한 좀 그런 매매 전략은 아닌데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관점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은 한 차례 좀 매수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뭐 2회나 3회 총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은 충분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HBM 쪽이 워낙 좀 강합니다. 일단 좀 HBM 쪽이 워낙 지금 강하고 계속해서 올해 내내 좀 HBM 쪽 관련한 이슈는 좀 언급이 계속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은 좀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뭐 빗대어서 보게 되면 HLB나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급등 포션을 좀 넣어줬을 때 그때도 좀 주가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좀 신고가 랠리를 써 내려갔던 부분들처럼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고점 부분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고점을 넘어서는 수급 흐름이 아직까지는 빠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좀 대량 차익 매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위쪽에서 박스 흐름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매물이 출회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좀 장비단 쪽으로 좀 이동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포트 구성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둘 중 한 종목은 충분히 다 뭐 담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 밑에 쪽 좀 계열사 기업들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장비단에 지금 속해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은 포트의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아직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 봐도 괜찮겠다. 장비 쪽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반도체 다음은 어느 섹터가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바이오 섹터가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국내 바이오 시장 규모를 200조 원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이을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라는 거죠. 이 바이오는 그럼 어떨까요? 시장에서 지금 주목받는 섹터로 반도체 다음이 되줄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중립 한 분입니다. 정재훈 대표님은 제약바이오는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그럼 지금은 반도체 말고 바이오를 좀 볼까요? 바이오도 조금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 볼까요? 사실 이게 알테오젠이나 이런 기업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을 좀 따라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다소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HLB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기업도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을 좀 보게 되면 기술 수출이라든가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는 실적이 찍혀주는 그런 기업들의 매기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적인 제약주들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대체적으로 좀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저는 오히려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뭐 보게 되면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조정을 좀 잘 받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아예 그냥 전통적이고 좀 안정적인 종목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뭐 녹십자라든가 뭐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조금 더 타이트한 그런 종목군들 좀 빠른 종목군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쪽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 뭐 차바이오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미중 분쟁에 있어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종목의 흐름들은 좀 나와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기업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표주들 좀 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는 좀 다소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좀 할 수 있고 뭐 합병 이슈가 있는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기업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 말씀해 주셨네요. 뭐 셀트리온 기업, 한미약품, 녹십자, SK바이오팜 등등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은 반대로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나오니까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라는 의견에서 중립이실까요?
네, 좀 그런 생각도 있고 일단 CDMO 쪽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뭐 CDMO는 저는 올해 내내 좀 좋을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수급의 섹터 성격 자체가 보통 이제 3월, 4월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해요. 뭐 일단 이때 신약 모멘텀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고 뭐 미국 아마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신약 후보 물질 관련한 이슈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FDA 승인 여부도 3월, 4월에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좀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통 바이오 같은 경우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다른 섹터군들 대비해서는 위아래 움직이는 변동 등락폭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수익도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내가 대응을 못하게 되면 또 물리는 경우들도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CDMO 쪽 같은 경우로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CDMO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우상향 기준으로 잡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특정 개별 재료로만 부각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좀 조심해볼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월, 4월이 지나고 나면은 바이오 시밀러 쪽 같은 경우 또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좀 재료가 선 반영이 되는 그런 경향 때문에 한번 눌림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경향들도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바이오 쪽은 내가 좀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키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그 외적으로 내가 바이오 쪽에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사실 뭐 CDMO 쪽 하게 되면 뭐 삼성 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고요. 아니면 좀 셀트리온 이제 합병 모멘텀 부분들 관련해서 뭐 작년 4분기는 적자 폭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제 합병 부분들 때문에 공급량을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은 예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럼 올해부터 지금 합병에 대한 효과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셀트리온 확실한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상향을 계속 좀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주가가 좀 많은 펌핑이 좀 나와준 그런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조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중립을 드렸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전략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같은 섹터 안에서도 주가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요. 내 종목은 부진해서 걱정이시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움직인 종목들 어떤 건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는 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도 5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동박 공급 승인 소식 속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AI 신약 발언 속에 신테카 바이오가 대장주로 떠올랐습니다. 시간에서 7%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종목들 시간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많은데요. 부강약품, 옥투스 제약, 삼천당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오늘 새롭게 상장했죠. 공모가 대비해서 220%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정말 뜨거운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그 시세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는 장 마감하고 매각 소식을 알렸습니다.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 속에 시간의 거래에서 8%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낸 모습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재훈 대표님께 로봇 관련주 엔젤 로보틱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조금 물량이 빠졌는데 지금 시간에서 다시 한번 좀 물량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내일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뭐 시간의 거래에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좀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는 로봇 산업 자체가 숫자가 찍히거나 하는 것보다는 기대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줬다라면 최근에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대기업들도 계속 좀 로봇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공모가가 2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플러스 알파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LG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기관 쪽은 다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들은 당연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개인 투자자들만 260억
260만 주 가까이 좀 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단기적인 좀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신규 상장 주식분들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거나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분석을 하기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해도 데이터 자체가 너무 짧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초보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좀 안전한 종목분들로 하시는 게 좋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의 거래를 보게 된다라면 내일도 등락은 좀 여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하나투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하고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서 좀 매수세가 몰리더니 현재는 그 상승폭을 조금 줄여냈습니다. 뭐 4년 만에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이런 매각 소식과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조금 더 달릴 수 있을까요, 이진 대표님? 일단은 지금 이제 보유자의 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매각 소식이 나왔는데 2019년도에 3자 배정을 통해서 이제 IMM이 최대 주주로 올랐고 이 물량을 한 지분 16%가 좀 넘는 이런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주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뭐 야놀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또 사모펀드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은 나올 수가 있고 또 코로나가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경영난을 겪다가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고 또 지금은 오히려 좋은 실적을 내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상방으로에 좀 열려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신규 접근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원래는 이제 2022년에는 8만 8천 원까지 갔던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더 추가적인 8만 원 정도까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여행 업계에 대한 업황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행객들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의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실적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받는 주목도가 높아진 만큼 당분간은 좀 시세의 연속성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하고 나온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하락하는 종목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BNP 파리바가 전량 블록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서 지금 1% 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워낙에 좀 저 PBR 관련된 모멘텀 받으면서 강하게 올랐는데 이 소식에 대한 내일 주가 영향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BNP 파라바 측에서 지금 이제 블록딜을 한다라는 부분들의 비중을 봐야 돼요. 일단 비중 같은 경우가 한 4% 정도가 되지가 않거든요. 한 3.6% 정도. 그럼 지금 전체 물량 비중의 3% 정도에 육박을 하는 물량을 지금 블록딜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비중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블록딜 같은 경우는 10% 좀 이상이죠. 10%대 좀 이상씩 블록딜이 좀 터질 경우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는 시간 외에서도 빠지고 그 다음 날에도 좀 빠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한데 일단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부분들은 일단 신한지주의 추세를 깨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고 일단 어제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프로그램 순 매수량도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블록딜 부분들의 여파가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볼 때는 뭐 결국 밸류 프로그램 부분들 관련해서는 올해 내내 계속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안에서도 현금 배당력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좀 잡아줄 수 있고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크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뭐 지주사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가 특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4월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6월 안에 이제 확정 가이드라인 부분들까지도 세부적인 공개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정부 측에서 계속 좀 정책 드라이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올해 내내 계속해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 지금 거래 대금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대비
코스피 쪽에 지금 대금 규모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는데 사실 이제 대금 규모가 좀 많이 는 부분들도 물론 반도체도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저 PBR주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신용 잔고도 지금 20조 원 넘게 육박하는 부분들도 저 PBR 쪽이 지금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뭐 그렇게 신용 비율이 뭐 높은 기업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 블록딜 부분들이 그렇게 추세적인 부분들을 깰 만한 이슈도 아니라고 그런 부분들로 저는 좀 견해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한 번에 못 잡으신 분들 또 매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 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걱정할 거 없이 계속 좀 이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